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현대중공업 세계 랭킹 1위죠.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조선소인데, 이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갑자기 말레이시아 연안 초계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튀르키예가 거의 그냥 독식에서 먹나라고 생각했던 이 사업에 이 현대중공업이라던 이 공룡이 훅 뛰어들면서 우리 이런 거 만들어줄 건데 하고 내놨는데 정말 와, 디자인 끝내줍니다. 업체에 맡겨놓으면 이렇게 끝내주는 게 나오는데 군에서 간섭이 딱 들어가면 희한한 망작이 나오는 그 상황이죠. 어떤 벤지 한번 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친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군으로부터 역량에 대한 보고까지 받았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가 M346FA 경 전투기죠. 24대를 올해부터 인수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UAE가 미국 주도 해상보안연합체 CMF 탈퇴한다. 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이 CMF에 우리나라도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좀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중국제 JF-17 블락2 전투기를 대당 6,800만 달러에 주고 샀던 나이지리아가 결국 이 결함 덩어리 전투기를 대신할 주력 전투기로 레오나르도의 M346FA 24대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21년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인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미 공군 수뇌부와 연방정부 회계감사원에서 T-7A 훈련기에 대한 융단 폭격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미 공군 T-7A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간부가 보잉과 환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개발에 장애물이 남아있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는데 과연 이 담당자의 말대로 T-7A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 중공업과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초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만재 배수량이 2만 톤대 후반이 될 이 전투함은 SM3와 SM6 전용 수직 발사관만 무려 128셀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일본판 키로프급 순양함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통해 오데사 인근에서 아이리스-T SLM 1개 포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초 이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넘어간 직후 공습으로 전부 파괴했다더니 이번에는 도대체 뭘 부수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중동 리더십이 그야말로 연일 박살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과 이란의 해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창설한 연합함대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탈퇴를 선언하고 협력 중단 의사를 통보했다는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가 일단 중국이 만든 JF-17 그거 한번 써볼게 하고 대당 6,800만 달러 JF-17 치고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그 6,800만 달러에 3대를 샀습니다. 적게 샀으니까 비싸겠죠. 3대를 싸서 써보니까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 하고 완전히 그냥 분노를 하고는 이 이탈리아와 M346FA 이걸 계약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진짜 계약을 했네요. 그래서 24대를 올해부터 인수한다는데 이 M346FA 우리 한국의 FA-50의 강력한 도전자죠. 훈련기 시절인 M346 그리고 T-50 때는 우리 T-50이 이 M346에게 판판이 졌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기를 개량해서 전투기로 넘어가니까 우리 T-50이 이제 FA-50이 됐고 이 M346은 M346FA 가 됐는데 여기서는 우리 FA-50이 계속 이겼어요.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 이 M346FA가 드디어 수출에 성공했네요. 그것도 무려 24대나. 자, 보시다시피 여기 페브웨이 정밀 유도 폭탄도 있고 사이드와인드도 달려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레이더도 있어요. V4 레이더라고 기계식 한 60km 보는 레이더도 달려있고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인접국하고 공중전하고 이런 나라는 아니죠. 그냥 자기 거대한 장애들 영토 내에 있는 보코하람 바로 이 갱단들이죠. 마피아들 이 무장단체들을 폭격하는
이런 용도로 쓰면 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T7 보잉이 3D 프린터로 부품을 만들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오직 설계하고 개발하고 했다라고 해서 우리 한국의 T50의 반값으로 들이밀어서 미 공군 훈련기 사업을 먹어버렸죠. TX 사업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미 회계감사원에서 완전히 그냥 맹폭을 받고 이랬을 때 브레이킹 디펜스라는 이 언론에서 반박 기사를 내줬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다시 이 브레이킹 디펜스에서 보잉과 환상적인 궁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미 공군 이 T7 훈련기 담당하는 담당 대령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어요. 아마 브레이킹 디펜스가 보잉에게 광고 좀 많이 받고 이런 거 좀 해주는가 본데, 자, 그 대령은 도대체 뭘 가지고 환상적인 궁합이냐? 뭐 주말마다 같이 환상적으로 궁합을 보이면서 골프 치러 다니는가? 그 생각이 언뜻 드네요. 아니면은 야, 너 저녁하면 우리 보잉으로 취직해 라는 그 약속을 받아놨나? 그래서 환상적인 궁합이라고 하나? 자, 환상적인 어떤 성능이다. 환상적인 스케줄로 개발 계획 또는 개량 계획을 잘 이뤄나가고 있다. 이게 아니고 보잉과 우리는 환상적인 궁합이다. 참 애매한 말을 하고 있죠. 아무튼 환상적으로 실패를 해서 우리 T50에게 다시 확실한 환상적인 기회가 다시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일본이 이지 시스템 탑재한 이 포함을 만들죠. 그냥 뭐 21세기 야마토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덩치인데 만재 배수량이 2만 톤대 후반. 그러니까 러시아의 키로프급 핵 순양함이 2만 8천 톤이니까 거의 뭐 그 키로프급 순양함을 능가하거나 필적하는 이런 덩치가 될 텐데요. 여기에 SM3, SM6 같은 탄도탄 여격 수직 발사가만 해도 무려 128셀, 128발의 탄도탄 여격 미사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28,000톤이니까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처음에는 이 미사일 한 200발 들어갈 거야 이랬는데 128발만 들어가니까 나머지 뭐겠습니까? 다른 자한방공 함대공 미사일,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제 함대지 타격하는 지상 타격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종합 전투함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1번 함은 미쓰비시 중공업, 2번 함은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에서 만들게 될 텐데, 이런 어마어마한 군함을 짓고 있는 일본이 살짝 부럽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이 아이리스-T 한 개 포대 파괴했다라고 주장했는데, 포 발사대도 아니고 포대 배터리를 파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리스-T는 독일이 준 이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죠. 일추적 미사일을 가지고 요격하는 시스템인데, 이거 들어오자마자 러시아는 파괴했다라고 주장했는데, 당시 우크라이나는 무슨 소리냐? 그쪽에 가지도 않았는데 웃긴 소리 하지 마 했는데, 이거 한 개 포대를 독일이 줬는데 그때 분명히 파괴했다고 해놓고 지금 또 파괴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파괴했는지. 그래서 이번에도 풍선 파괴하고는 이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정말 우려스러운 내용인데요. 이 CMF,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청해부대가 가서 소말리아 해적 퇴치하고 뭐 하는 바로 그 함대죠. 그런데 미국이 구성을 했고, 여기에 다국적 뭐 중국은 빼고 러시아도 빼고 미국과 우호적인 나라들이 여기 다 가입해서 돌아가면서 지휘관도 하고 하는 그 연합 함대인데, 여기에서 UAE가 핵심이죠. 바로 그 지역 바다니까. 근데 UAE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하고 그걸 미국과 협의한 것도 아니고 우린 빠진다 하고는 통보를 해버렸어요. 왜냐? 지금 이란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함대의 핵심은 소말리아 해적의 퇴치,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페르시아만의 안보를 지키는 것인데, 미국이 자기네들 항공모함, 강습 상륙함,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 전부 다 빼버리고는 우리가 지휘는 할게. 그런데 니들이 무인 수상정 USB 다 돼가지고 그거 백척으로 여기 감시하고 경계하자. 그리고 지휘는 우리가 할게. 이러니까 이제 UAE가 완전히 그냥 빡쳐가지고 탈퇴한다라는데, 아니 미국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중동 정책, 정말 이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 진짜 나중에 역사가 심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메인 이 아이템도 바로 그런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그런
지금 전쟁 위기가 생기는 거죠.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FA-50 블락 20 전투기를 구매해 화제가 됐던 말레이시아가 이번에는 전투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말레이시아 해군의 연안 임무함 배치2 사업에 도전장을 내고 튀르키예 업체와 2파전에 들어갔습니다. 말레이시아 해군이 올해부터 LMS 연안 임무함으로 명명된 초계함 도입 사업을 시작할 것이며 한국의 HD 현대중공업과 튀르키예의 조선사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들이 6월 4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LMS 사업은 5억 3천만 달러를 들여 3척의 초계함을 도입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튀르키예의 A다급 초계함이 사실상 단수 후보로 검토되었지만 최근 HD 현대중공업이 신형 초계함 설계를 제안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튀르키예 해군이 4척을 도입했고 파키스탄과 우크라이나도 각각 4척과 2척을 발주한 A다급 초계함은 길이 99.56m, 폭 14.4m, 만재 배수량 2,400톤의 초계함인데요. 올해 초까지 말레이시아 해군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사실상 수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튀르키예 내에서도 2개 조선사가 납품 계약을 따기 위해 경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상황에서 HD 현대중공업이 새로운 설계안을 제시하면서 말레이시아 해군의 관심이 한국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제안은 길이 100m, 폭 13m, 만재 배수량 2,000톤대 중반으로 일명 HDC 2000으로 명명됐는데요. 만재 배수량 2,800톤급의 호세 리잘급 설계를 활용한 이 초계함 설계안은 함의 전반적인 성능과 확장성, 편의 기능이 A다급보다 우수한 것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리마 2023 에어쇼에서 말레이시아 측에 제안된 HDC 2000은 말레이시아 측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HDC 현대중공업의 제안을 받은 직후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은 여러 척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과 수주 실적을 가진 나라로부터 LMS를 도입할 것이다 라고 밝히며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조선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출 실적을 가진 HD 현대중공업에 힘을 실어준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HDC 2000을 선택할 경우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 동남아시아 수출 사례가 될 예정인데요. 부디 말레이에서 FA-50에 이어 두 번째 좋은 소식이 전해져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끝내주게 생겼죠. 현대중공업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HDC 2000, 만재 배수량 한 2,800톤 또는 2,500톤 이 정도 되는 군함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76mm 함포 주포가 있죠. 그 뒤에 한국형 수직발사관 8셀, 그러니까 여기에 해궁 한 셀에 해궁 4발 들어가니까 32발의 해궁 함대공 미사일이 수직발사관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경사발사관에 해성 함대함 미사일, 그리고 이제 뒤에 한국형 골키퍼라고 하는 한국형 스위즈 최종 요격체계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주 기본적인 무장이죠. 야, 그런데 생긴 거 한번 보십시오. 끝내주게 생겼지 않습니까? 저는 이 디자인을 보면서 역시 업체에 그냥 딱 맡겨 놓으면 된다. 왜? 현대중공업 지금 이제 한화오션이 된 대우조선해양 세계 랭킹 1, 2, 3위 조선소달 아닙니까? 거기에 맡겨 놓으면 알아서 할 텐데 우리 뭐 해군이 개입을 하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인천급 이런 게 나오죠. 앞에 뚝 잘라가지고. 왜 그런 게 나오냐? 저 함장님 손님 오면요 앞에서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단체 사진. 그래서 단체 사진 찍을 수 있는 의자도 좀 놓고 그럴 수 있는 섹션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다가 우리 함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프레카드도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 프레카드를 못 걸어요. 프레카드 어디 겁니까? 프레카드 걸기 위해서 앞을 전면을 이렇게 좀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프레카드 우리 함 방문을 환영합니다 걸 수 있어요. 이렇게 의견이 들어가는 게 제 눈에는 선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은 없지만 그냥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업체에 맡겨놓으면 이런 멋진 디자인,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거 우리나라 군함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끝내주는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AS-21 레드백 보십시오. 한화에서 그 K-21 같은 못생긴 장갑차를 얼마나 끝내주게
리디자인 했습니까? 그게 그냥 업체에 맡겨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경쟁하고 있는 튀르키예, 이 튀르키예 함의 단점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HDC 2000은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함대 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이 A 섹션이 있어요. 그런데 튀르키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직 발사관을 만들어서 한다 해도 그렇게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함대공 미사일을 이런 식으로 램으로, 단거리 미사일은 램으로 이렇게 그냥 램 한 통 달아놨죠.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능, 확장성, 모든 면에서 우리 한국의 HDC가 2000이 우수하다. 그리고 이제 여러 척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를 선정하겠다. 그 현대중공업 아닙니까? 세계 랭킹 1위인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려스러운 소식 들어갑니다. 중동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한 중동 정책 때문에 중동 지역이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IAEA를 맹비난하면서 이란에 대한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 수뇌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조사를 종결키로 결정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결정에 경악하고 있으며 미국이 자신들을 배제하고 이란과 마크 채널로 교섭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맹렬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이 6월 4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6월 1일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IAEA가 이란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조사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엄청난 수준임을 인지하고서도 이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IAEA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짓이다 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나는 이란에 관한 모든 발표를 듣고 있고 그래서 이란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전할 메시지가 있다. 나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이란에 대한 독자적 군사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IAEA에 신고한 양보다 23배나 많은 4,744.5kg의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83.7%의 고농축 우라늄이 발견된 것은 물론 마리반, 쿠르크자바드, 바라민 등의 최소 3개 지역에서 미신고 핵시설이 발견되었음에도 IAEA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IAEA는 자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 다음 날인 6월 2일 내각 안보회의를 소집하고 이란에 대한 독자적 군사행동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이스라엘 국방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무장 능력을 강화해왔고 현재 무기고에 수만 발의 고정밀 유도 탄약이 준비되어 있다라며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공군은 매우 광범위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내각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지역 매체 알모니터는 현지 시각 6월 3일 이스라엘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이란과 마크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자적 군사행동과 중동전 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이 군 그리고 정보기관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이스라엘 군의 역량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았다. 수만 발의 정밀 유도 폭탄, 탄약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를 다 받았다. 우리는 능력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IAEA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사찰 그만하란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미신고 핵시설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신고한 양보다 23배나 많은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사찰 안 한다 라고 선언한 건 뭐냐? 미국이 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하고 이란하고 뒤에서 지금 짬짬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스라엘은 미국을 비난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수만 발의 탄약을 몇 년 전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으로 이란의 핵무장을 막겠다라는 건데 1980년 제가 마칠 때 오페라 작전 그리고 소프트 멜로디 작전
이런 것들의 항공 폭격 작전들을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페라 작전은 1980년 이라크의 핵시설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시설을 폭격하던 바로 그 폭격 작전이죠. 소프트 멜로디 작전은 2007년 시리아가 북한 기술자 데리고 와서 비밀 핵시설 만들고 있던 거 그걸 이제 폭격했던 작전이죠.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 비록 이라크보다 훨씬 멀지만 이라크의 방공망이 지금 뭐 완전 다 틀리고 없는 마당에 이라크 그냥 지나가도 이라크 몰라요. 공중급유 받으면서 이란 가서 때려버리겠다라는 건데, 자 이란은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하고 동쪽에서 분쟁 국지전 위기에 처해 있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또 이러고 있죠. 이란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아무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란을 직접 때려버리겠다. 그리고 그 보복으로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몇 발을 발사하든지 간에 일단 지금은 핵이 없으니까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라는 이스라엘. 야,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 멜로디 작전, 오페라 작전, 이 이스라엘의 장거리 폭격, 이것들을 제가 링크해 드리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